파트가 이제 기출에서도 많이 나오고 좀 난이도도 있고 그래서 좀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 문제부터 볼게요. 첫 번째 문제 보시면은 문제에서 이제 반원의 좌표평면에서 자, 이 문제는 이제 2022학년도 이제 평가원 예시문항으로 해가지고 평가원에서 나왔던 문제고 이렇게 낼 거다라고 예시문항 줬을 때 나왔던 4점짜리 첫 번째 문제인데 보시면은 지금 반원에 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다라는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한 점 P에 대해서 OP와 OQ의 내적의 값이 2다 라고 되어 있고 걔를 만족시키는 반원의 호가 위의 점이 Q가 밑줄 하나뿐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뿐이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을 좀 해볼게요. 우리 일단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다 라는 원 위에 어떤 임의의 점 P가 있는데 그 P라는 점이 A, B래. 그래서 요 A, B를 구하는 거고 우리는 A, B를 구해서 두 개를 더한 값을 답으로 내자 이런 얘기거든. 그런 다음에 문제에서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x 더하기 5의 전체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y제곱이죠. y제곱은 16이라는 요 원이 있을 때 요 원 위에 점 Q가 있대요. 요 원 위에 점 임의의 점 Q가 있는데 그 원 위의 점 Q에 대해서 문제에서 만족시켜줘야 되는 조건이 뭐냐면 OP 내적 OQ가 2로 고정이 되는 요 값을 우리가 계산을 좀 해볼까 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항상 2가 되게끔 일정하게 하는 건데 문제에서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얘가 이걸 만족시키는 점 Q가 몇 개만 존재한다는 거야? 딱 하나만 존재하게끔. 이게 이제 이 문제의 포인트죠. 딱 하나만 존재하게끔. 그래서 그러면 첫 번째 해석부터 할게요. 첫 번째 얘부터 해석을 해보자. OP라는 점이 있고 벡터랑 그 다음에 OQ라는 벡터를 내적한 값이 2다 라고 돼 있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내적은 크기 곱하기 뭐가 돼요? 코사인 값이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거든. 근데 항상 내적 문제 푸실 때도 마찬가지고 평면 벡터 문제 푸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벡터 문제 푸실 때는 고정된 거랑 그 다음에 변동성을 갖고 있는 거 요거를 잘 구별을 하셔라 문제를 푸실 때. 알겠니? 그래서 얘부터 일단 보시게 되면 요 친구 같은 경우에 OP 벡터 같은 경우는 P라는 점이 이제 어디야? 원위의 점이거든? 그치? 그럼 P라는 점이 원위의 점이니까 반지름 2짜리 원위의 점이잖아요. 그럼 반지름 2짜리 원위의 점이니까 고정된 값을 갖고요. 즉 OP 벡터의 크기가 2로 고정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얘는 고정된 값이야. 그럼 우리가 이제 면밀하게 관찰을 해야 되는 부분은 누가 될 거냐면 바로 이 친구가 되겠지. 요 Q라는 건데 5라는 게 원점이고 Q라는 것은 이제 반원위의 호가 되니까 요게 뭐가 될 거냐면 변동성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OQ라는 벡터가 바로 변동성을 갖고 있는 애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됐니? 근데 그 값이 항상 뭐로 일정해야 돼? 2라는 값으로 일정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자 하나의 크기가 고정이 돼 있어. 하나의 크기가 2라고 고정이 돼 있지. 그지?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이렇게 계산하는 게 연산을 이용해서 계산한다라고 했으면 또 하나의 방법이 있죠. 성분 제외하고 내적 푸는 방법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내적 푸는 방법 세 가지. 하나는 크기 곱하기 코사인 값 연산으로 푸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정사형이죠. 그래서 정사형을 관찰을 하셔야 돼요. 이 문제는 정사형을. 그러면 잘 봐. 얘가 2거든. 그럼 얘가 2야. 그럼 나누시면 요 값이죠. 크기 곱하기 코사인 요 값. 요 값이 얼마로 일정해야 돼? 1로 일정해야겠구나.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요 상황부터 가볍게 그림으로 살펴보고 갈게요. 자, 보세요. 만약에 내가 요렇게 놓고 여기를 원점 O 그 다음에 여기를 P라고 놓고 요 2라는 게 고정이라고 해봐. 됐니? 그랬을 때
내적값이 항상 2로 일정해야 돼. 그러면 정사형으로 푼다는 얘기는 밑에 쌓여있는 요 벡터에다가 정사형의 값을 곱했을 때가 바로 내적값이죠. 여기까지만 뭐 기본 개념이죠. 그치? 그럼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 잘 봐. 2에다가 얘가 2야. 그럼 요 정사형 값이 항상 얼마가 돼야 돼? 1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 정도로. 그래서 정사형 값이 1이 되게끔 만들려면 어디에 있어야 되니? 라고 하면 OP의 중점에다가 수선을 내리시고 그랬을 때 아하 OP의 중점에다가 수선을 내렸을 때 요렇게 Q가 잡혀도 정사형 값은 1이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요렇게 잡아도 여기서 정사형 값은 1이 될 거고 요렇게 잡아도 정사형 값은 어디가 되는 거야? 1이 된다라는 거지. 그지? 그러면 문제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가 되냐면 OP 벡터 내적 OQ가 2다 라는 것을 가지고 알 수 있는 사실은 바로 Q라는 점이 어디 위에 있는 거야? 요 중점에 수선을 내린 요 선분 위에 Q가 위치해야 바로 2에다가 1을 곱했을 때 정사형 값이 2로 고정이 될 거다라는 것까지 찾아주셨으면 된다라는 거죠. 됐어요? 그럼 이런 얘기네요. 결국은 OQ 벡터라는 친구가 변동성이 있는 친구잖아. 그럼 OQ 벡터가 변동성이 있는데 그 OQ 벡터가 어디 위에 있어야 돼? 바로 OP 벡터의 중점의 수선, 즉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결론이야. 알겠니?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문제 해석한 거야. 됐어? 자, 그러면 이제 그림 갖다가 실제 상황으로 관찰을 좀 해볼게요. 자, 보세요. 지금 원이랑 한번 그려볼게. 여기를. 그래서 여기를 원점으로 잡고 문제에서 주어진 그림 원점, 그 다음에 2, 2, 2 반원이죠. 그래서 요렇게 지금 이쪽에 반원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중심이죠. 중심이고 반지름이 얼마야? 이렇게 가겠죠. 4짜리. 그럼 반지름이 4짜리니까 여기까지 연장해서 해보시면 요 정도까지 가겠네. 4칸. 그러면은 요렇게 해서 그림을 좀 그려보면 요렇게 반원이 그려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Q라는 점은 현재 여기 위에 있어. 됐니? Q라는 점은 여기 위에 있고 P라는 점은 이쪽 위에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알아낸 사실이 뭐야? OP 벡터의 수직 이등분선이 바로 OQ 벡터가 있는 지점이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됐어요? OP 벡터의 수직 이등분선이 바로 Q라는 종점이 있다는 얘기거든. 자,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볼게. 첫 번째, 자 여기 점이 있어요. 내가 얘를 P라고 해봐. 그럼 얘를 P라고 하면 여기가 원점이니까 OP 벡터가 이거지. 그지? 그럼 이거의 수직 이등분선은 누가 돼? 요 절반이 딱 될 거야. 절반이 딱 되고 선을 그려보면 얘가 아이고 약간 왜 이렇게 마태이가 안 돼. 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요 초록색 선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초록색 선이 Q라는 점이 놓일 수 있는 위치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와 갑니다. 이 초록색 선과 원이 만나는 지점이 몇 개가 생기냐? 이걸 관찰해야 되는데 이 지점이 Q가 되고 이 지점이 Q가 되잖아? 그럼 여기 몇 개 생겨? 2개 생기네. 그죠? 즉 얘가 뭐가 된다는 거야? Q가 될 수 있는 놈, 그 다음에 얘가 Q가 될 수 있는 놈. 이렇게. 문제 조건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요 얘기예요. OP 벡터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 Q라는 점이 있으면서 동시에 Q라는 점은 저 원위의 점이니까 수직 이등분선과 이 반원이 만나는 점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Q가 됩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P라는 점이 여기에 있다. P점이. 그러면은 여기에 수직 이등분선은 이렇게 그려지니까 어떻게 돼요? 교점이 2개가 생기니까 문제 조건이랑 맞지 않는다라는 거지. 됐어요? 여기까지? 자, 이쪽도 그럼 어떻게 될까? 이쪽은. 자, 여기에 P가 있다고 해봐. 그럼 여기에 P가 있어요. 그럼 OP 벡터는 이거죠. 그럼 OP 벡터는 이게 되는데 OP 벡터의 절반, 가운데점이지. 그치? 그럼 절반 가운데점이니까 이렇게 가겠지? 그럼 얘는 반원이랑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요. 그죠? 그럼 안 생기네 아예. 그냥 안 생기는 경우도 안 되겠죠? 그러면은 이쪽 생각해 볼게요. 자, 이렇게 가봐. 여기가 P라고 해봐. 여기가 P면 수직 이등분선 뭐야? 여기네.
그럼 수직이등분선이니까 여기네. 그럼 이 선이랑 원이 만나는 게 바로 Q점의 좌표가 되는 건데 얘도 원이랑 만나 안 만나? 안 만난다라는 거지. 여기까지가 이제 해석이 되는 거야. 문제 해석이. 이런 해석이 좀 어렵죠. 그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얘기가 돼요. 자, OP 벡터의 수직 이등분선과 그 다음에 누구? 큰 반원의 교점. 그 점의 좌표가, 그 점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Q라는 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어? 이게 결론이야. OP 벡터의 수직 이등분선과 큰 반원의 교점이 바로 Q가 있을 수 있는 위치가 되는데 문제에서는 그 Q가 있는 위치가 몇 개만 생겼으면 좋겠다? 하나만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이 되는 거지. 그러면 답 상황은 어떻게 되겠어? 잘 봐. 아, 이런 끝점을 내가 해봤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얘는 0개고 얘는 2개가 되고 뭐 여기도 0개가 되고.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대충 임의로 잡아. 이렇게 대충 임의로 잡고 여기에 가운데 점을 지나면서 얘가 수직인데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이 수직 이등분선이 바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랑 접한다면 그 접하는 상황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 되는 상황이구나. 요거 찾는 게 이제 이 문제의 포인트죠. 네. 알겠어요? 이게 조금 어려우셨을 거야. 알겠지? 그래서 잘 정리하시고 그림을 새로 그릴게요. 우리가 이제 이거 따져본 거니까. 이제 답을 구하러 갑시다. 자, 그럼 답을 구하러 가볼게요. 여기가 있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중심이 있고 한지름 4니까 이렇게 체크하고 자, 이제 가볼게. 갑니다. 자, 답 구하러 갈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접하는 선이 딱 들어가는 거야. 접하는 선이 딱 들어가고 이렇게 P벡터가 잡혀서 여기가 되고 얘가 OP인데요. 얘가 OP인데 이 점이 무슨 점인 거야? 중점이자 수직이 되는 거지. 됐니? 그럼 나는 이제 이 점의 좌표를 구해야 되잖아. 그지? 그럼 이 점의 좌표를 이제 어떻게 구할 거냐의 문제거든. 자, 이제 가볼게. 뭘 쓸 거냐면 자, 여기가 마이너스 5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뭐 마이너스 9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자,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접점 있죠. 그치? 여기 접점을 Q라고 놔. 여기 접점을 Q라고 놓고 그런 다음에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는 항상 보조선 이어주시면 여기도 직각이 되네. 됐어? 그럼 잘 봐. 여기도 직각이잖아. 아, 그럼 얘랑 얘랑 뭐 한 거야? 평행하구나. 가능하시죠? 이 두 개가 평행하다. 그럼 잘 봐. 이제 계산해 볼게. 우리 이 생각해 보자. 이게 뭘로 보였어야 되냐면 이게 뭘로 보이냐면 계산할 때는 이 원이 단위원이에요. 단위원. 수학원에서 배우죠. 삼각함수에서 여러분들 잘 봐. 내가 P점의 좌표, 원위의 점의 좌표를 찾고 싶어. 그럼 원위의 점의 좌표를 찾는 방법이 뭐 연립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자, 여기를 원점으로 잡았을 때 여기를 P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요각을 세타다. 그리고 여기를 반지름이다 라고 했을 때 요 점의 좌표가 바로 뭐가 되냐면 얘는 R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R 곱하기 사인 세타라고 해서 요 점의 좌표가 바로 요 세타 각을 이용해서 코사인과 사인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요게 바로 수원에서 배우는 원 위의 점 표현법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 이용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원위의 점 표현법 같은 경우에는 수학원에서도 계속 쓰는 주제이기 때문에 요거를 가지고 잘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러면 여기다 이제 해보자. 요각을 이제 세타로 잡아봐. 자, 계산. 요각 세타. 됐어? 그러면 평행이네. 각 표시해야지. 문제에서 각 표시 어디? 여기 1세타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예요? 4예요. 길이는 4. 됐죠?
그 다음에 갑니다. 그럼 나는 코사인 세타 값이랑 사인 세타 값만 알면 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요 점에서 당연히 수선 내려줘야지. 이렇게. 그럼 수선을 내려보시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지름이 4죠. 그지? 근데 여기 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OP의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2예요. 그럼 OP의 길이가 1이니까 요거 절반이랑 요 길이가 똑같네. 맞아? 그럼 요 길이가 똑같으니까 얘가 얼마야? 1이네. 됐어? 여기가 1이 되는 거지. 오케이? 잠깐만. 이렇게 하면은 좀 이상하잖아. 이렇게 가자. 미안하다. 미안해. 보조선 다시 그릴게. 쏘리. 이렇게 가자. 얘 말고요. 여기가 아니라 지금 그림이 이렇게 가셔야죠. 얘가 1이 되려면. 아이고. 내가 잘못 그렸어요. 얘가 1이 되려면 여기서 그려야죠. 원점에서. 미안. 원점에서 수선을 내리세요. 이래야 길이를 찾죠. 원점에서 수선을 내려야 요 길이가 이제 얼마가 되냐면 요 길이가 직사각형이 나와서 여기가 1이 되는 거지. 됐니? 확인되시죠? 여기랑 여기랑 1이라는 거. 그러면 요 값은 얼마가 돼요? 4에서 1 빼주니까 3이 된다 라고 하시면 여기 생기는 직각삼각형이 될 거고 요 빗변의 길이가 5가 되겠네. 됐어? 자,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 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코사인 세타는 여기가 세타니까 5분의 3이 됩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 값은 5분의 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가 5분의 3이니까 당연히 사인 세타 값은 5분의 4예요 라고 해주시면 되고 자, 문제에서 구하는 P점인데 여기가 반지름이 2야. 됐지? 반지름이 2니까 2 곱하고 2 곱해줘야 되니까 각각에다가 2배 해주시면 5분의 6, 그 다음에 5분의 8이 나와서 두 개 A값, B값 찾은 겁니다. 그래서 문제 정답은 5분의 14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는 문제.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요 해석 내적값이 2다 라는 것을 가지고 내적값이 2니까 Q라는 점은 OP 벡터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 반드시 Q라는 점이 놓여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중요한 조건 점 Q가 하나다. 그럼 점 Q가 하나란 얘기는 요 하나만 만족하는 상황이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될 건가 라는 거 확인하셨어야 돼. 알겠지? 자, 요 문제도 되게 좋았던 문제고요. 예시문항 문제니까 잘 연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갈게요. 밑에 문제 보세요. 자, 밑에 문제 가겠습니다. 얘는 이제 2010학년도 수능 가형 14번이에요. 수능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는 2010 수능 14번 문제인데 기억, 니은, 디귿 문제고요. 얘도 만만치 않습니다. 좀 해볼게요. 자, 문제에서 보시면은 평면에서 그림의 오각형 A, B, C, D, E가 있는데 자, 거기 밑줄 쳐볼까? 첫 번째 오각형이 나왔는데 AB의 길이가 같다라는 조건을 줬고 그 다음에 BC의 길이가 같다라는 요걸 줬고요. 두 번째는 AE의 길이와 그 다음에 ED의 길이가 서로 같아요 라는 것을 줬네요. 두 변의 길이가 서로 같아요 라는 걸 준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각 B와 각 E가 90도다 라고 돼 있으니까 요거 가지고 기억, 니은, 디귿 문제 해결해 볼래 라는 거거든. 자, 그러면 B라는 각과 E라는 각이 90도다. 요것도 뭔가 좀 문제 풀 때 잘 써먹어야 되는 주제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갑니다. 기억 갑니다. 기억 문제 보시면은 기억은 선분 B의 중점에 대해서 자, 요걸 물어보거든. AB 벡터 더하기 AE 벡터와 그 다음에 AM 벡터는 서로 평행하냐? 이걸 물어봤죠. 즉 중점 벡터랑 양 끝에 합을 더한 것의 값이 평행하니 라는 걸 물어봤는데 요거는 뭐 그림 볼 것도 없이 잘 봐. AB라는 것과 AE라는 게 있잖아. 그러면은 내가 필요한 부분만 그릴게. 자, 이게 A야. 그래서 AB가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조금 길게 요렇게 뻗어나가 있고요. AE라는 게 약간 요렇게 돼가지고 요 정도 뻗어나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요 점이 B고 요 점이 뭐야? E인 거지. 그치? 그러면
여기 길이의 무슨 점? 가운데점. 여기 길이의 가운데점인데 얘는 그러면은 가운데점을 내가 이렇게 이은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AM 벡터가 되는 거지. 그죠? 물론 이제 가다가 멈추겠지만 어쨌든 요 노란 선상에 있겠죠? 됐어요? 그럼 요 노란 선상에 있을 텐데 잘 보세요. 우리 그러면 요 중점 벡터 구할 때 어떤 식으로 계산해? 중점 벡터는 이거에다가 이걸 더한 거를 나누기 2를 하잖아. 그럼 결국 무슨 얘기야? AM 벡터라는 거는 2분의 1 곱하기 얘가 AB 벡터 더하기 A 벡터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평행의 정의에 의해서 여기에다가 뭘 한 거야? 실수배를 한 거죠? 그죠? 그럼 실수배를 했으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어? 평행이다 라는 것은 바로 증명이 되겠지. 그래서 기억은 그냥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기억까지는 별로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 자, 근데 이제 니은 가볼게요. 니은에다가 별표 하나 치시고. 자, 니은에 대한 해석인데 요거를 이제 그냥 계산으로 끌고 갈 수도 있는데 자, 일단 그림을 쌤이 좀 그려볼게. 잘 봐. 그림이 오각형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직각이 등변해서 여기 직각 여기 직각 그리고 요 길이랑 어디랑 같다 그랬냐면 요 길이랑 같다 그랬어. 그 다음에 요 길이랑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지 현재 상황이.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볼게. 문제의식은 니은에서 증명해야 되는 게 AB 내적의 값과 AB B2의 내적 값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BC와 ED를 내적한 거. 이 두 개의 값이 서로 같냐라는 건데 이거를 계산이 아니라 해석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면 자 가볼게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AB랑 BC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다 밑줄 쳐. AB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BC 밑줄 쳐. 자 그랬을 때 이거 두 개가 서로 어떻대? 크기가 같아요. 요게 포인트야. 이 문제는 아가 고개 들고 집중하고 잘 봐. 얘네 둘이 크기가 같아.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도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 AE와 ED죠. 잠깐만 내가 제대로 쓴 거 맞나? A죠 여기. 쏘리. AE와 ED입니다. 그럼 AE와 ED도 뭐예요? 문제 조건에 의해서 크기가 같아요. 이걸 준 거야. 그러면 내적은 아까 쌤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적은 크기 곱하기 코사인 값. 그럼 얘도 크기 곱하기 코사인 값인데 두 개의 크기가 다 어때? 같아. 맞아? 그럼 식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잘 봐. 얘를 여기서 이루는 각을 내가 세타1이라고 하면 코사인 세타1과 그 다음에 이쪽에 이루는 각을 내가 코사인 세타2라고 하면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인 값이 어때야 돼? 두 개가 서로 같아야 되는구나 이거죠. 그럼 그 말은 무슨 얘기가 돼요? 세타1이라는 것과 세타2라는 값 이 두 개를 더한 게 얼마가 돼야 돼요? 정확히 파이가 되게끔 하면 되겠니? 이 얘기예요. 부호가 반대란 뜻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는 뜻은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라서 크기가 일정하니까 코사인 세타1과 코사인 세타2가 부호가 다르고 결국 그 얘기는 세타1과 세타2가 어떻게 된다? 합쳤을 때 180도가 되는지만 보여준다면 이 문제는 참이냐 거짓이냐를 따질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럼 세타1을 한번 표시를 해볼게. 그럼 세타1은 어디냐면 AB와 A가 이루는 각이죠. 자 그래서 여기를 세타1이라고 할게요. 됐어요? 여기를 세타1이라고 할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잘 봐. 누구랑 누구냐면 BC랑 ED거든. 그럼 BC가 어디야? BC가 여기네. 이게 BC 벡터. 그 다음에 ED는 어디야? 라고 얘기하면 이게 ED 벡터야. 야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죠. 이 친구랑 지금 이루는 각을 구해야 되거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얘를 평행이동해 봐야 돼요. 그럼 얘를 평행이동을 만약에 한다고 생각을 해볼까? 그럼 얘를 평행이동을 하면 그림이 어떤 식으로 가야 돼? 약간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가서 이 두 벡터가 시점을 일치시켰으니까 요 값이 파이 마이너스 세타1이면 좋겠는데 그러면 문제가 참일 것 같으니까 그지? 근데 이제 딱 봐봐 상황이 어때? 별로야. 그죠? 별로란 말이야. 왜냐면 이 각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형성되는 요 각이요 어떻게
값을 갖는지에 대해서 알만한 방법이 딱히 떠오르지가 않죠, 머릿속에서. 그죠? 자, 이럴 때 이제 쓰는 도구를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런 그림에서의 도구. 이거를 왜 줬는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 90도 이걸 왜 줬을까? 분명히 문제가 이유가 있으니까 줬을 거 아니야, 그치? 여기서의 도구는 바로 뭐냐면 연장선이에요. 연장선. 자, 그래서 잘 봐. 요 벡터를 쫙 연장을 시켜. 얘만큼. 더 갈까? 더 가야겠다. 그 다음에 요 벡터를 쫙 연장을 시켜. 이만큼. 그러면 여기에 각이 생기지. 근데 얘들아, 어차피 이 벡터 방향이 변해 안 변해? 연장한다고 그래서 방향이 변하진 않아. 길이만 변한 거지. 맞아? 그 다음에 요 벡터도 잘 보세요. 요 벡터도 원래 요만큼인데 얘를 연장한다고 해서 방향이 변해? 그건 아니라는 거야. 그럼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느낌이야. 연장선을 한다는 건 원래 요 점의 시점이 얘였고 원래 요 점의 시점이 얘였지. 그지? 그러면 요 시점을 내가 1로 끌어당기고 요 시점을 내가 1로 끌어당겨서 요렇게 간다라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럼 요 부분을 관찰해 보면 요 부분이 요렇게 벡터가 생기고 요쪽 벡터가 요렇게 생길 거 아니야? 그랬을 때 그러면 여기에서 이루는 요각이 생기는데 요각이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세타2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각의 크기는 변하지 않으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연장선이에요. 됐죠? 무언가 평행 이동을 해서 내가 깔끔하게 풀기가 애매할 때, 깔끔하게 뭔가를 좀 증명하기가 애매할 때는 연장선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평행 이동의 일부예요. 이것도 일종의 평행 이동이야. 근데 뭔가 좀 논리를 갖고 가는 건데 이 점을 내가 쭉 당겨서 여기로 끌어다 놓고 요 점의 시점을 내가 쭉 끌어당겨서 여기다 갖다 놓으면 결국 얘와 얘가 이루는 각이 요 두 개 이루는 각과 동일하다라는 거야. 알겠어? 확인됐죠? 이 각이랑 이 각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요렇게가 똑같겠지? 그럼 잘 봐. 얘랑 얘는 서로 막곡지각이네. 그럼 막곡지각인데 자, 이렇게 생기는 이도형. 이거 뭐야 이제? 오각형이야? 이거 오각형이야? 아니죠. 몇 각형이야? 사각형이죠. 그러면은 얘랑 얘랑 더하면 몇 도예요? 90이니까 몇 도가 돼? 180. 끝. 따라서 참. 이렇게 증명하는 문제였습니다. 니은은. 알겠니? 자, 니은 거에서 중요하고요. 니은에서 일단 요거는 계산 문제가 아니에요. 요거 계산해가지고 가는 거 아니야. 문제에서 뭐 크기를 주지도 않았어. 크기가 뭐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림이 하나 주고 나서 요런 성질을 가질 때 일단 요거 해석이 되셨어야 돼. 요게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나한테 이거 각 두 개 더한 거 180도 물어보는 거구나 라는 거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이제 각을 그럼 증명을 할 때 우리가 연장선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찾을 수가 있다는 거고요. 연장선 같은 경우는 이제 뒤쪽에 가시면 공간도형 있죠. 우리 하나 남은 거 공간도형 가서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잘 정리해 두세요. 이런 것도 도구로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자, 확인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디귿 가겠습니다. 자, 디귿은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디귿은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푸는 문제가 판단성 문제잖아. 즉 기억, 니은, 디귿 문제잖아. 그럼 기억, 니은, 디귿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 얘들아, 이거 디귿만 놓고 보면 이 디귿의 문장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 얘가 BC 벡터 더하기 CD 벡터야. BC 벡터 더하기 CD 벡터야. 그랬을 때 요 값이 B 벡터랑 같냐? 이거 물어본 거잖아. 그지? 근데 이거 자체만 생각을 좀 해볼게. 이거 자체만 생각을 해보면 자, BC 벡터 여기죠? 여기 BC 벡터. 그 다음에 CD 벡터 어디 있어요? CD 벡터는 요거네? ED예요? 그래요. 그럴 것 같았어요. ED예요. 요거 됐어요? 요거 ED 벡터. 야, 그러면 얘들아 이거랑 이거 두 개 더한 거야. 이거랑 이거 두 개 더한 거야? 맞아? 그럼 내가 이거를 두 개 더한 거를 구해야 돼. 그럼 두 개 더한 벡터가 BE 벡터. BE 벡터는 어디 있어? 여기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이은 벡터랑 서로 같니? 크기가 같니? 이걸 물어본 거죠? 그러면은 잘 보세요. 내가 그림 다시 한번 그릴게.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려놓고, 뭔가 약간 그림이 이상하긴 한데, 자 요렇게 있잖아. 그러면 잘 봐. 여기 있지. 요거랑 요거랑 더할 거야. 어떻게 해야 돼? 평행이동해야죠. 평행이동했어요? 그러면 평행이동한다는 얘기는 덧셈이니까 평행이동한다는 얘기는 뭘 만들어주겠다? 평행사변형. 그치? 평행사변형. 그럼 잘 봐. 여기 길이를 내가 A라, 그냥 편의상 A라고 할게. 길이를. 그럼 여기 길이도 A가 되겠지? 그 다음에 요 길이 B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도 B가 되고 여기 A가 돼요. 맞아? 그럼 잘 보세요. 이 벡터 있죠? 이 벡터를 평행사변형을 만들면 이렇게 평행이동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평사를 이렇게 만들면 되네. 됐어? 그러면 어떤 식이 발생하는 거야? 얘는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더한다는 뜻은 결국 이거가 이거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경유지 잡아가는 거랑 똑같지? 그치? 그럼 결국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 요 부분, 자, 요 부분을 내가 그냥 편의상 x라고 놓으시면은 아하, 요만큼의 크기가 뭐가 되는 거야? x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야. 이해됐어? 평사로. 그지? 그럼 잘 봐. 그럼 여기가 이렇게가 x야. 그럼 이렇게가 x인데, 자, 확인. 잘 보세요. 이거랑 비교해야 될 거 아니야?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비교해야 되는데 여기 a고 여기 b거든. 그 다음에 잘 봐. 이 각이 뭐야? 세타1이야. 됐어? 근데 얘들아, 이거 벡터랑 똑같지? 근데 이거 벡터에서 요렇게 가서 요렇게 이동된 거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여기가 이제 B 벡터잖아요. B 벡터. 맞아요? B 벡터. 그러면 아까 요거랑 여기 봐. 요거랑 이루는 게 얼마라는 거 니은에서 증명했어. 요거랑 요거 니은에서 증명한 게 얼마야? 요각이 파이 마이너스 세타 1 이거였죠? 세타 2? 그럼 잘 봐. 여기도 평사니까 이 각이 똑같이 뭐가 돼? 파이 마이너스 세타 1이 되겠지? 그치? 그럼 당연히 이 각도 뭐가 돼? 이 각은 세타 1이겠죠.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이삼각형과 이삼각형이 뭐가 돼요? 합동이네요. A, B, 세타 1, 세타 1. 그러면 결국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서로 어떻다? 같다. 끝. 괜찮아요? 자, 요렇게 푸는 거. 그래서 참이에요 라고 푸는 거. 됐지? 근데 두 번째 이렇게 해볼게요. 두 번째. 이번에는 요거는 이제 그림 갖다 푼 거. 첫 번째 풀이는 그림. 그럼 두 번째 풀이는 이제 뭐가 있을까? 식을 가지고 풀어볼게. 연산을 가지고는 어떻게 풀 거냐면 잘 봐. BC 벡터랑 ED 벡터를 더해요. BC 벡터랑 ED 벡터를 두 개를 더해. 그 다음에 BE 벡터거든. 여기 봐 그럼 BE 벡터죠. 그지? 아, B가 여기죠. 미안. B죠. 그럼 BE 벡터를 내가 요 식을 요렇게 해보겠다는 거야. 잘 봐. BC ED 랑 BE 벡터는 서로 이거에 있는데 우리 뺄셈 배우실 때, 연산 배우실 때 뺄셈에서 언제든지 뭘 같다고 할 수 있다고 그랬어. 시점을 같게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내가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거야. A 벡터 마이너스 2B 벡터. 가능하지? 아이고, AB 벡터.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A 벡터 빼기 AB 벡터라고 하면은 요게 B 벡터랑 같아요 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확인해봐. 관계. 아까 AB 벡터랑 누구랑 똑같다고 그랬어? 이거 두 개 크기 같다고. 문제에서. 그지? 그 다음에 ED 벡터랑 A 벡터랑 어떻다고 했어? 이거 크기 같다고. 맞아? 그러면 두 개의 크기가 같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지금 양변을 제곱해 볼게요. 알겠어요? 그럼 양변을 제곱하시면은 잘 봐. 요거랑 요거 지워질 거고 제곱은 요거랑 요것도 제곱 지워질 거야. 그럼 남는 식이 뭐가 남냐면 얘는 2배의 내적값을 뽑아낼 수가 있는데 비내적 ED예요 라고 뽑아낼 수가 있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2배의 A 내적 AB예요 라고 뽑아낼 수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BC예요? 어디 가요? 아, BC. 예. BC. 여기까지 괜찮지? 그지? 그럼 요거 식이 어디에 있었어? 여기 있었잖아. 이거 참이라는 거 증명했잖아.
그러면 2랑 2 날리면 A, A, B 벡터 내적한 거랑 B, C, E, D 내적한 거는 서로 값은 같고 뭐는 다르다? 부호 다르다는 걸 어디서 찾아왔어? 니은에서 찾아왔지. 됐니? 니은에서. 그래서 그냥 이거 해보니까 아 이거랑 이거랑 서로 어때? 같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디귿 참이에요. 이렇게 풀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요. 이거를 떠올리셨으면 좋은데 아 이걸 덧셈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가서 얘가 합동이 된다는 걸 떠올리셨으면 좋은 건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야 문제에서.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푸는 문제 스타일이 지금 이 문제 스타일은 기억, 니은, 디귿 아니에요? 그럼 기억, 니은, 디귿이니까 기억과 니은이 참이라는 걸 명확하게 증명을 해놨으면 디귿 같은 경우는 이 두 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이거야. 이건 수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하뿐만 아니라 물론 요새 최근에는 기하라는 단원에서 선택 과목 체제로 바뀌니까 당연히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나오지는 않아요. 나올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지만 8문제 중에 나올 가능성은 그래도 아 기억, 니은, 디귿 풀 때 니은에서 썼던 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쓸 수도 있다라는 거 알겠지? 이런 부분도 좀 확인이 가능하셔야 돼. 알았어. 그래서 400 몇 번이죠? 이게 489번 네, 잘 정리하시고요. 됐죠? 자, 그래요. 그 다음에요. 시간이 좀 애매해서 밑에 걸 먼저 해볼게요. 맨 밑에 거. 맨 밑에 거가 좀 더 중요해서 91번 보세요. 491. 자, 491도 별표 하나 치시고요. 이 문제도. 여기 있는 문제들은 다 중요해요. 지금 단원종합 문제 이 터프에서 하는 거는 굉장히 다 중요한 주제들이고 연습 많이 하셔야 되고 알겠지? 자, 잘 봐. 얘는 이제 어떤 거냐면 2017학년도 6평 28번 문제인데 가볼게. 지금 문제에서 그림이 두 개가 나와 있거든. 그래서 내가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자, 갑니다. 이렇게 돼서요. 반원이 있어요. 그러면은 좀 요 정도 잡고 그 다음에 여기도 약간 겹치게 잡는 거지. 약간 겹치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일단은 반원 하나 그려놓고 그 다음에 중심을 이쯤으로 잡을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서 여기다가 그래서 반원 똑같이 하나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야. 현재 상황이. 됐니?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여기를 A라고 잡아놨고 여기를 2라고 여기 가운데인가요? 아니죠. 요 끝점이 2고요. 여기가 D고 그 다음에 요 끝점이 B야.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점의 중심을 O1 요 점의 중심을 O2 라고 잡아놓은 상황에서 자 가볼게. 첫 번째 밑에서 문제 보시면은 세 번째 문장 봐봐. 호 AC 위를 움직이는 점 P와 그 다음에 호 DC 위를 움직이는 점 Q에 대해서 밑줄 절대값 O1P 더하기 절대값 O2Q의 최소값 벡터의 합의 최소값이 얼마다? 2분의 1이다 라고 문제를 준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은 이거네요. O1P 더하기 O1P 그 다음에 더하기 O2Q 라는 것의 최소값이 2분의 1이래. 최소값이. 자, 그러고 나서 나는 뭘 구해야 되나요? 구해야 되는 거 확인해야죠. 자, 구해야 되는 건 뭐예요? A, B의 길이에요. 그러면 잘 봐. 여기서부터 얘들아. 여기까지거든. 근데 요 그림의 첫 번째 공부할 거 자, 필기하세요. 첫 번째 대칭성이죠. 대칭이 어디 있나요? 라고 하시면 여기 있습니다. 반원을 잘 봐. 반원을 살짝 이렇게 평행 이동했다고 생각하셔도 돼. 크기가 똑같은 반원을 내가 살짝 평행 이동을 하다 보면 여기서 겹치지. 그러면 요 선에 대해서 정확히 뭐가 되는 거야?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은 모양이라는 거야. 그럼 내가 여기를 H라고 잡을게. 그럼 여기를 H라고 잡으면 A, B에 무슨 점이 돼요? H는 중점이 돼요. 따라서 첫 번째 H라는 요 점은 A, B에 무슨 점이 되는 거야? 중점이구나. 대칭성에 의해서. 이걸 찾을 수가 있는 거지.
그지? 아하, 그러면 나는 A, B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굳이 두 번 계산할 필요 없이 어디만 구하면 돼? 여기서부터 요까지 이만큼의 길이를 구해서 곱하기 얼마? 2만 해주면 되겠구나 에요. 요게 첫 번째 생각 됐죠? 자, 그 다음에 P라는 점은 어디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P라는 점은 여기 있어요. 뭐 여기 위에 있어. 그지? 요 점이 뭐야? 요 점이 C점. 여기가 C. 요 교점이. 그 다음에 Q는 어디 있나요? 라고 얘기하면 Q라는 친구는 어디 있어요? Q라는 친구는 어디 위에 있대? 얘가 호 DC야. 호 CD. 그럼 Q라는 애는 어디 있냐면 여기 위에 있는 거야. 여기 위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지, 그림이. 그지? 그럼 잘 봐. 자, 고개 드시고 여기 봐. 벡터 문제 풀 때 P는 이쪽 원에 있고 Q는 이쪽 원에 있잖아. 이뻐 안 이뻐? 안 이뻐.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야지. 아까 쌤이 얘기했던 거 얘를 적당히 옮겨서 이런 그림이 나온 거잖아. 이런 느낌이지. 그럼 얘를 다시 내가 이쪽으로 옮기면 어차피 사이즈가 똑같은 반원이니까 이중심과 이중심을 어떻게 할 수 있어? 같게 만들 수 있겠네. 즉, 세 번째 공부하실 거는 다른 도형, 다른 두 도형 위에서 제각각 움직이고 있는 애를 적당히 대칭과 뭘 이용해서 이동이란 개념을 이용해서 벡터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동이잖아요. 그럼 이동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는 하나의 도형에다가 표현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 하나의 도형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걸 다 표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쉽게 말하면 시점 일치시켜 볼 수 있지 않을까예요. 그지? 그래서 여기서 쓰이는 아이디어가 바로 뭐냐? 다시 대칭성이야. 그래서 보조선 하나 그립시다. 갑니다. 어떤 선을 그리시냐면 자, 여기 C 있죠? 여러분들. 그죠? C에다가 평행하게 이렇게 선 하나 그려. C에서 밑에 X축에 평행하게 선 하나 딱 그려. 그럼 잘 봐. 얘들아. 이 C라는 점과 여기를 C'이라고 하면 이 점과 이 점은 정확히 가운데를 기준으로 뭐가 돼? 대칭이 되지. 요 점이 요렇게 옮겨온 거야. 요 점이 요렇게 옮겨온 거야. 이해됐어? 그럼 잘 봐. 요호도 요호도 일로 오니까 이쪽이 되네. 그럼 이쪽 위에 누가 있어? Q도 따라서 옮겨올 수가 있다는 거죠. 됐나요? Q도 따라서 옮겨올 수 있다는 거. 이거 뭐야? 이것도 대칭성 이용한 거야. 그러면 나는 결국 아하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구나 이거예요. 즉 O1P라는 애와 O2Q인데 이 O2Q를 내가 뭘로 바꾼 거야? O1Q 프라임으로 바꿔줄 수 있다라는 거지. 이동을 통해서. 요게 첫 번째 아이디어. 이 문제에서 푸는 거.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해석을 해놨으니까 요거 가지고 한쪽 그림만 그려서 계산을 해볼게요. 자, 이제 갑니다. 자, 이렇게 놓고 여기가 A 중심, 그 다음에 여기를 B가 아니지, E 라고 놓고 반원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 자, 그 다음에 어딘가에 C라는 점이 여긴가 있어. 여기가 C야.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어? C에서 이렇게 수선 내린 거를 우리는 H라고 했지. 그지? 그래서 나는 무슨 길이 구하고 싶은 거야? 나 이 길이 구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길이 구해서 곱하기 몇 배? 2배 하고 싶다는 거지. 그지? 자, 근데 갑니다. 이제 만족시켜줘야 되는 조건. 자, 여기가 5원이에요. 그럼 이제 뭐라고 그랬어? 최소값. 이게 나와 있죠. 최소값. 그럼 잘 봐. 5원P 더하기 5원Q'이야. 이거 두 개 더한 거야. 이거 두 개 더한 거에 최소값이 2분의 1이래. 근데 얘 얼마야? 1이야. 반지름 1이지. 잠깐만. A2가 2죠. 예, 반지름 1이죠. 얘 크기 1이야. 고정이야. 얘도 뭐야? 반지름이야. 크기 1이야. 고정이야. 그러면 크기가 어때? 똑같네. 우리 화요일날 했던 거
두 벡터의 크기가 똑같다면 두 벡터의 크기의 합은 언제가 최소가 돼? 각이 제일 커질 때죠. 이해됐어요? 다시 두 벡터의 크기가 일정하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합과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만큼 벌어져 있을 때 요 합을 비교해 보면 평행사변형을 비교해 보면 평행사변형이 이렇게 생기는 애고 이쪽은 이렇게 생기는 애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길이가 어때? 요 길이보다 길어지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럼 잘 보세요. 크기가 일정할 때 그 합이 최소가 되려면 결국 뭐가 돼야 된다는 거야?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죠. 그 각이 뭐가 돼야 돼요? 가장 커질 때를 구하세요. 이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제일 그릴 수 있는 가장 커질 때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면 되겠네. 자, 여기서 Q를 여기다 찍어요. 이게 Q 프라임. 그 다음에 요까지밖에 못 가거든, P가. 그래서 요렇게 찍었을 때가 뭐가 돼? 바로 P가 될 때. 그러면 요 상황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각이 제일 커질 때고 따라서 최소가 되는 상황이에요. 요런 얘기까지가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나는 얘를 이제 마무리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 자, 그냥 이렇게 자르세요. 아이고 미안. 평사 만들지 말고 요렇게 잘라. 평사 절반만 봐도 되죠. 그럼 평사 절반 보시면 잘 봐. 여기서 요렇게 수선을 내려. 요렇게 수선을 내리면 요 친구는 뭐가 되냐면 요 친구는 합의 절반이죠. 맞아? 그럼 합의 절반이니까 최소가 될 때가 이 상황이잖아. 그지? 그럼 합의 최소값이 얼마였어? 2분의 1이었지. 그럼 2분의 1의 절반이니까 이게 길이가 얼마가 돼? 4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도형을 이제 쓰시면 되냐면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직각삼각형이지. 그지? 거기에서 어느 한 점에서 수선을 내려. 수선을 내리면 이 길이 같네. 그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 다음에 잘 봐. 이 각을 세타라고 해봐. 그럼 이 각을 세타라고 하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얼마가 돼? 4분의 1이죠. 그럼 여기 길이 얼마가 돼요? 1, 4분의 1이니까 피타고라스 쓰시면 4분의 루트 15. 그럼 여기도 얼마가 돼요? 요 길이는 4분의 루트 15.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요 길이, 여기서부터 요까지 요 길이는 요 각을 내가 세타라고 잡았지. 그럼 요 각을 세타라고 잡았으니까 결국 내가 구하는 AH는 빗변이 얼마야? 2분의 루트 15 에다가 곱하기 뭐 곱하면 돼? 코사인 세타 곱해준 게 바로 AH의 길이가 되겠네요. 자, 그럼 마무리할게요. 그럼 요 삼각형이 세타니까 여기도 직각이잖아. 그럼 여기도 직각이니까 여기서 1분의 4분의 루트 15 하면 그게 코사인 값이 되니까 결국 2분의 루트 15가 되고 곱하기 코사인 값은 4분의 루트 15가 되니까 여기가 8분의 15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AB의 길이는요. AH의 2배가 되니까 2배의 8분의 15가 돼서 문제 정답은 4분의 15입니다. 그래서 문제 정답 19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됐니? 자, 여기까지 마무리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최대 최소 관련해서 좀 더 어려운 것들 좀 정리할게요. 화요일날. 아시겠죠? 네.